어느덧 이제 내일이 금방이네요. 내일이 금방인데, 혹시 내일 계약 때문에 못 오는 사람?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자, 내일, 아무튼, 개강이기 때문에 아마 못 오는 분이 좀 있을 거야. 계약이죠, 계약. 아무튼 바쁘게 참 달려왔습니다. 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달려왔는데, 여기 마스크 쓰시면 돼. 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했지만, 좀 이펙트가 좀 있기를 좀 바라면서, 아직 뭐 조각은 아니지만, 다시 미리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말을 좀 얻어가신 분도 있고, 좀 뭔가 수업 때, 내가 볼 때는 좀 잠만 자다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잠만 자다 가는 사람도 있고, 좀 찔린 사람도 있을 거야. 좀 집중을 해서 좀 많이 얻어간 분도 있고,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수학 상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막 버벅대고 헤맸던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이루어냈잖아요, 방학 동안에.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자료들은 전부 다 내가 다 인강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복습을 쭉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그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인강 보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자, 인강 보는 방법은 항상 7페이지에 있는 아이디를 치는 거야. 우리가 처음 진도 나갈 때 제일 처음에 진도 그 앞에 테스트 아이디 적혀 있잖아요. 항상 이게 7페이지거든요.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아이디 24435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유튜브에서 꼭 대문자로 안 써도 괜찮아. 소문자로 괜찮으니까 오늘 하는 수업은 아이디 24435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서 요것만 치면 오늘 수업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좀 다시 재학습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냥 수업했던 영상 다시 한번 돌리면서 앞에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 보면서 다시 학습하면은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는 단원이 가장 짧은 단원입니다. 가장 짧은 단원이야. 그냥 15장까지 중에 제일 짧은 단원이고,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루잖아요. 근데 그 1차 부등식이랑 여기랑 별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실제로 이 1차 부등식은 예전에는 없었어. 고등에서는. 그냥 중등에서만 하고 끝냈어. 그리고 바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갔어. 그런데 짧게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2차 부등식을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2차 부등식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 그거인 것 같아. 그냥 용두삼이인 것 같아. 용두삼이니까 항상 앞에 되게 잘해 애들이. 왜냐? 몇 번 하거든요. 대부분 제일 앞다루는 건 잘한단 말이야. 여러 번 하니까. 하다가 항상 중도에 포기하잖아. 함수부터 포기하기 시작한다고. 물론 우리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함수부터 버벅대면서 하면서 몰라 하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중에서. 함수부터 보통 많이 포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함수가 안 되면 당연히 2차 부등식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1차 부등식이 잘 되어 있으면 2차 부등식도 어쨌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마 내일 학습하는 부분이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런데 뒷부분에 절대로 구멍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2차 부등식 하기 위한 전 단계를 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되게 짧게 끝납니다. 따라서 제일 짧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오늘 하고요. 입학 테스트 이따 볼 거예요. 내일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내일 할 게 많고 오늘 할 게 짧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입학 테스트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현재 자신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푸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을 어쨌든 최대한 끌어내면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냥 무적할 때는 대충대충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따가 테스트 볼 때는 정말 전심 전력을 다해서 보세요. 그냥 대학교 수능 시험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생각하시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도 나가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있는 1차 부등식의 기본 계관인데 이거죠. 1차 부등식의 기본 계관은 그냥 이거예요. AX가 B보다 크다.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건데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A가 0보다 크다면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죠. A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니까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러니까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미 A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A는 문자일 뿐이고 이미 그 문자가 음수값인 거야. 그 다음에 A가 0이면 어떻게 풀 거냐 이건데 자 A가 0일 때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A가 0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B를 3개로 나눠. 원래 2개로 나누는데 그거는 외웠을 때의 결과인 거고 그냥 3개로 나눠요. A처럼 A가 0일 때 그럼 똑같이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B가 음수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냥 생각하는 거야. A가 0인데 B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는데 B가 양수라고요. 그럼 0에다가 X를 곱했어요. 그럼 좌변은 무조건 0이잖아. 그 0이 양수보다 클 수 있나요? 없네요.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 없다. B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0 곱하기 X가 지금 우리는 B보다 크다인데 B가 음수래요. 그 얘는 무조건 0이잖아. 그 0이 음수보다 크다. 어떻게 되죠? 항상 0은 음수보다 크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그럼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B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해서 B도 0이래요.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가 되는데 0이 0보다 클 수 없잖아. 그쵸? 0은 0보다 클 수 없잖아. 얘도 뭐야? 해가 없다가 되지. 자, 얘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 AX가 B보다 크다가 될 수도 있지만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애초에 그냥 얘를 아예 세 가지로 다 나눠서 생각하고 다시 얘 중에 같은 거 있죠. 얘랑 얘 같잖아.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답을 쓰면 돼. 아, A가 0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없는 거고 B가 음수면 해가 무수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AX가 B보다 크다에 꼴로 바꾸는 거가 가장 먼저 할 일이야. 다시 말하면 좌변은 무조건 X를 포함한 식을 만들고 우변은 X가 없는 식으로 분리를 해라. 분리한 다음에 A에 대한 케이스 세 가지, 특히 A가 0일 때는 다시 B에 대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누겠다. 이게 1차 부등식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푸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해볼게요. 14-1번 기본 문제고, 정석은요, 사실 이 1차 부등식은 굉장히 작은 단원이에요. 작은 단원인데 불구하고 정석은 너무 그냥 늘려놨어. 양을 쓸데없이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몇몇 문제는 양이 적지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풀고 패스를 할게요. 자, 14-1번.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그냥 직접 풀면 되니까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 a 제곱보다 큰 부등식을 풀래요. 자, 모든 1차 부등식은 다 어떻게 푸는 거야? 전부 다 이러한 꼴로 바꾸는 거야. 이러한 꼴로 바꾼다는 얘기는 항상 좌변은 x가 있는 식, 우변은 x가 없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식을 풀려면 당연히 x는 좌변으로 1은 우변으로 넘겨야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a-1x가 크다 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a-1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그냥 무조건 a 빼기 1로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놈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라고요.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얘가 0보다 크다면, 두 번째, 0보다 작다면, 세 번째, 얘가 0이라면으로 나누는 거죠. 자,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주면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고, 그러면 나눴으니까 a 빼기 1, a 빼기 1 약분돼서 그냥 a 더하기 1보다 크다. 끝이죠. a가 음수면 당연히 나누면 뭐가 된다? 음수 값으로 나누면 방향은 반대가 되고, 역시 얘를 얘로 나누니까 약분돼서 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a가 1일 때는 다시 어떻게 하자? a에 1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a에 1을 집어넣었더니 생각하는 거죠. 뭐가 되니? 0 곱하기, 그럼 x가 1 집어넣어주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되죠.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차근차근히 문제 풀면 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사실 이미 이 이론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론만 확실하게 채우면 돼. 하지만 얘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직접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 후 판단인 거고 암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할 때 그 이론에 있는 2번에 있는 그 빈칸 있잖아요. 빈칸을 다시 한번 꼭 채워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수는 있어요. 두 개를 더하거나 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문제가 아예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14-2번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거기는 이론과 문제가 똑같으니까. 자, 14-2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x범위가 3에서 10까지래요. 등호가 있죠? y범위가 2에서 6까지래요. 자, 첫 번째는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y, 세 번째는 x 곱하기 y, 네 번째는 y분의 x. 자, 이거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있잖아, 정석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문제를 좀 바꿀게요. 나는 여기에 등호를 없앨게요. 여기도 등호를 없앨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등호를 둘 다 없앨게요. 둘 다.
그러면 이 정답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등호를 둘 다 없앨게. 간단해. 우리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왼쪽에는 뭘 써야 돼? 작은 값을 써야 되고 오른쪽엔 큰 값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가장 작은 값을 써야 돼. 얼마니? 당연히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작은 거 두 개를 더하면 5잖아요. 그런데 등호는 있다 없다? 두 개를 더했잖아. 한쪽에 3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 3을 포함하는데 2를 포함하진 않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했으니까 5가 될 수는 없겠죠. 이쪽에 등호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최대값을 써야 돼. 그럼 최대값은 뭐야? 큰 값끼리 더한 거야. 등호가 없으니까 16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자, 뭘 하는 얘기냐면 왼쪽에는 최소값을 쓰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최대값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x에서 y를 뺐대요. 그럼 최소가 되려면 뭐에서 뭘 빼야 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지 최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작은 거 빼기 큰 걸 쓰는 거야. 즉 3 빼기 2를 쓰는 게 아니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지 최소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쓰는 것은 3 빼기 6인 마 3을 써야 되는 건데 여기도 등호가 있고 얘도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어야 되죠. 여기 최대값을 써야 돼.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잖아요.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야. 아, 8이죠? 등호 없으니까 등호 안 쓰면 돼요. 곱했습니다. 작은 게 되려면 작은 것끼리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6이죠. 최대가 되려면 큰 값끼리 곱해야 돼. 60이죠. 한쪽에 등호가 없으면 무조건 등호 안 붙이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눴어요. 나눈 게 최소가 되려면 어찌 돼야 돼? 분자는 작고요. 분모는 커야지만 값이 작아지죠. 왜? 양수니까. 그럼 여기는 뭐야? 작은 거 나누기 큰 값이야. 작은 거를 큰 값으로 나누는 건데 등호 있고 있으니까 등호가 있는 2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최대값은 큰 값을 작은 거로 나눠야지 값이 큰 거니까 큰 거 나누기 작은 거 5가 된다. 그럼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등호가 있냐 없냐는 그냥 쉽게 둘 다 등호가 있으면 등호 붙이면 되지만 적어도 하나가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생길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됐지? 14-3번 연립부등식.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수직선입니다.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입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다 했잖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했던 거잖아. 다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 번째 거만 할게요. 세 번째 거만 할게요. 자, 세 번째 거 0.3x 그냥 추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만 해보자. x-2.1 이거랑 1.5-0.02 1.01-x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래요. 자, 연립을 해보자. 자, 일단 먼저 ax, b 이러한 꼴로 먼저 바꾸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식을 다시 예쁘게 고치세요. 일단 바꾸고 난 후에 그 말은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x를 한쪽으로 몰아낼 거잖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놓고 이거 넘기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뭐야? x에서 얘를 빼니까 이쪽은 0.7x가 되겠네요. 이쪽은 2.1이 되겠네. 그냥 요거 나눠지잖아. 그럼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굳이 뭐 양변에 10을 곱하거나 뭐 사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소수점 계산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두 번째, 이거 풀어주면 x 이거 하나만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한데? 오타가 아닐까? 잠깐만. 이거 뭔가 오타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척박치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기본 문제 6-3 뭐지? 0.02 x네요. 이게 못하네요. x가 빠졌네요. 자, x가 빠졌습니다. 자, 못하나 있어요. 0.02 x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요거를 풀어라라고 한다면 역시 x만 한 쪽 넘길 거잖아요. x를 넘기면 요거 이렇게 넘겨주고 요거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그럼 얘는 x에서 0.02x를 빼니까 0.98x 이렇게 되죠. 0.98x.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1.01에서 1.5를 빼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49가 되나요? 그러니까 x가 0.98분의 마이너스 0.49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거죠. 자, 헷갈리신 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100을 곱한 다음에 애초에 처음부터 10을 곱한 다음에 계산하세요. 근데 그냥 소수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수직선에 그냥 나타내보는 거야. 자, 수직선에 나타내봤더니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3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구멍에 크게 색칠해주고 크거나 같다 여기죠.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죠. 자, 식을 연립한다는 건 뭘까요? 두 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없잖아. 그럼 정답은 뭐야? 해가 없다라고 쓰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수직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부등식의 결과가 미지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는 미지수지만 x가 아닌 이런 놈들이 미지수가 없거든. 하지만 걔가 미지수가 나온 순간 결국 수직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그냥 푸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갈게요. 14-4번 문제. 역시 이 중에서 하나만 건드려 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 자, 똑같이 세 번째 거 그나마 가장 어려워 보이니까 세 번째 거를 해보자. 자, 다음 거 있습니다. 1.2x 0.7x 더하기 2.5 x 마이너스 0.3 x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연립하래요. 자, 세 개짜리가 있는 연립식을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아.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1번이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얘를 2번이라고 적은 다음에 그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를 1번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을 연립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 주어진 이 식은 얘랑 같은 식인 거야. 같은 식인 거야. 두 식을 연립하겠다라는 얘기였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잖아. 어떻게? 요거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연립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봐서 똑같이 표현해주면 완전히 둘은 서로보다 같은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인 그나마 조금 미지수가 끼어있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들어가 볼게요. 14-5번. 문제 되게 쉬워요. 오늘 하는 것들은. 자, 1차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쉽게 갑시다. 3x 더하기 4가 17-5, 1-x. 자, 얘랑 1-3, x 플러스 1, 2a. 자, 이 두 개의 해를 구했더니 해가 b에서 4까지였대요. a랑 b를 구하래요. 그냥 뭐야? 그 미정계수를 구하겠다 이 얘기였는데 해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쉽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자, 얘를 먼저 풀어주자고요. 똑같이 해보자. 얘를 1번씩, 그 다음에 얘를 2번씩이라고 한다면, 자, 1번씩을 먼저 풀어주면 요거 먼저 살짝 바꿔주면 얘는 17 빼기 5니까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x고요. x 앞에 개수는 양수인 게 좋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x를 몰아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은 2x, 왼쪽은 4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8. 그래서 x가 마4보다 크다 하나가 나오네요. 1번의 결과죠. 2번을 풀어주면 x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x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얘를 넘겨주면 이쪽은 3x가 되고 방향 이렇게 그대로 여기는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러니까 x가 3분의 마이너스 2a가 되죠. 뭔 말이니? 얘랑 얘를 합쳐버리면 합친 결과가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두 개 합친 게 얘란 얘기는 x가 b보다 크대요. 그럼 뭐보다 큰 거야? 마4보다 큰 거잖아. 그냥 b가 마이너스 4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대요. x가 얘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얘가 4란 얘기죠. 그냥 끝났네. 그쵸? a랑 b 구할 수 있었어.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맞춰서 풀어주면 돼요. 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아래 것도 똑같습니다. 자, 10번. 자, 이제 여기 줄지 마세요. 10번부터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관점인데, 절대값은요, 거리의 관점이에요. 절대값은 거리야. 수직선에서의 거리로 해석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요. 그 절대값이 있는 그 식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거기 보면 10번의 제일 아래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제일 아래 절대값 x-a가 k보다 작다를 얘를 해석해보자고. 절대값 x-a가 k보다 작대요. 자, 이걸 해석해주면 첫 번째는 그냥 수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값에 대한 해석은요, 수식으로 간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부가를 다 나누는 거야. 부가를 나눈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0이 될 때가 언제야? a잖아요. 절대값이 0일 때가 a니까 a를 기준으로 두 가지의 구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구간을 나눠버리면 x가 a보다 작으면 그럼 절대값이 아닌 음수가 되니까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k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넘겨서 그냥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가 k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는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냥 x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x가 a 플러스 k보다 작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놈이고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된다라고 정답을 쓰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절대값의 해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 합치면 뭐가 돼? x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합치면 어차피 k는 양수니까 그래서 따라서 최종 결과는 x가 a-k에서 a 플러스 k다 라고 쓸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첫 번째 수식적으로 푸는 방법이야. 두 번째 절대값의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뭐냐면 루트 a를 제곱해주면 이 제곱을 전체 여기다 제곱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아니죠? 제곱을 이 안에다가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절대값 a랑 같죠. 자 루트 a를 제곱해주면 걔는 절대값 a랑 같잖아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의 부호는 0 이상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루트 a가 실수라고 한다면 사실 얘는 루트 a의 제곱이랑 또 같거든요. a가 0 이상의 실수값이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풀어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이 보이면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절대값 x-a가 k라고 했으니까 그럼 조식을 그냥 아예 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쟤는 뭐가 돼? x-a의 제곱이 k 제곱보다 작다가 돼버리고 그 2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쓸 일은 없어. 그러니까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를 수직선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절대값 x-a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절대값 x-a란 a에서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절대값 x-a는 a에서 x까지의 거리예요. 그러면 절대값 x-a가 k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a에서 x까지의 거리가 k가 되는 것보다 더 작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거리가 k가 되는 지점은 어디야? a 더하기 k랑 a 빼기 k죠? 거리가 k가 되는 지점. 그럼 거리가 k보다 작으니까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에 x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x는 a-k에서 a 플러스 k 사이에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가급적이면 수식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요 기하학적인 해석으로 일단 갈 수 있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그래서 그것을 거리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풀면 돼? 그때는 지금처럼 얘를 수식적으로 가는 거야. 됐니?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절대값이 딱 하나가 있는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얘는 특별히 이렇게 풀 수 있어. 네 번째. 절대값이 딱 하나만 있을 때야. 그러니까 절대값 x-a가 k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은 2차 부등식처럼 풀 수 있어. 사실 이 개념이긴 한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예 x-a 범위를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에 있다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풀어봤더니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부등식은 그냥 아예 없애서 그냥 x 빼기 a가 마이너스 k랑 k 사이다라고 바로 그냥 생각해서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얘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볼게요. 14-6번인데 자, 14-6번에 자, 첫 번째 거 1,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3 2. 자, 이거를 어쨌든 여러분은 범위 나눠서 푸는 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 수직선으로만 그냥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3에서 x까지 거리라고요. 그러면 얘를 이것처럼 해석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수직선에 3이 있는데 3에서 x까지 거리가 1보다 크대요. 근데 거리가 2보다 작은 거야. 그럼 여기서 거리가 1이 되는 점 어디야? 2랑 4점.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어디니? 3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1과 5점. 그럼 거리가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려면 그 x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거 등호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x2 또는 4x5 이게 정답인 거야. 이해되죠?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자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자, 이거죠. 자, 이해돼요? 한 번도 수업하고 나서 나를 쳐다보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자, 절대값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고요. 수직선에서의 거리로 해석하는 거야. 수직선에서의 거리로.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관점에서 볼게. 그러면 2번 절대값 x 더하기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수직선에서 해석한다면 그럼 얘는 어떤 의미니?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예요. 얘는 2에서 x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두 거리를 더했더니 5보다 작은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 더하기 보다 똑같이 2에서 x까지 거리 그 거리 합의보다 5보다 작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거리랑 이 거리 더하면 얼마야? 3이네. 그래서 x가 여기 어딘가 있으면 항상 걔는 얘를 만족하잖아. 그럼 거리합이 정확히 딱 5가 되는 지점은 어디야? 0이에요. 아니다. 0이 아니죠. 요 길이가 3이니까 1.5가 더이는 마이너스 0.5죠? 그러면 요 길이가 1.5가 되고 요 길이는 3.5가 되니까 거리합은 5가 되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1.5만큼 떨어진 3.5가 되면 거리합이 1.5랑 이거 잠깐만 마이너스 1. 뭐 하는 거야? 네,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길이가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쵸? 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4니까 거리합은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되면은 이 거리가 4고 거리가 1이니까 거리합은 5가 되는 거잖아. 그럼 거리합이 5보다 작아지려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거다 라고 정답 쓸 수 있다고요. 자, 요거 자 이렇게 푼 거 있잖아. 그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은근히 아 정말 편하다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풀지 않고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려면 얘는 범위를 3개로 다 나눠야 돼요. x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범위 다 나눠서 절대값 다 풀어서 계산해야 돼. 그럼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직선에서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이해되게 지금? 이해되죠? 자, 수직선으로 해석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더 고급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소중하니까 고급적으로 문제를 풀자고요. 자, 기본 문제 2개 정도만 남았네요. 3개 남았네. 14-7번.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조금 그나마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좀 어려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 13번, 14-7번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자. 과부족이라고 적어놓자. 과부족. 자, 이거는 과부족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과하다, 넘어갔다, 또는 부족하다, 또는 부족하다. 즉, 넘어가거나 부족한 상황에 대한 문제인데, 자, 과부족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문제 푸는 건 항상 동일하거든요, 방법은. 근데 생각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지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나갈게요. 야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는데 텐트 한 개에는 학생 5명씩 배정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텐트 하나에 학생 7명씩 배정하면 텐트 9개가 남았다.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대충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잘 문제가 이해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텐트를 그리는 거죠. 텐트를 그려야 돼요. 그냥 나는 이렇게 그릴게요. 나는 그림 실력이 비천하니까. 텐트를 그릴 건데, 자, 텐트의 개수가 X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X개가. 자, 우리 텐트가 X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텐트가 몇 개냐? 이런 거 묻고 있잖아요. 그치? 텐트의 개수. 그럼 거기 제일 끝에 텐트의 개수에다가 위쪽을 놓고 X라고 써놓으세요. 텐트가 X개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을 밑에서 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텐트 개수가 X개야. 만약에 의자 문제면 의자가 X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 몇 명일까요? 첫 번째 거 1번 상황. 텐트 하나에 5명씩 배정하면 12명이 배정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주자. 다시요. 텐트 한 개에 5명을 배정하면 12명이 배정받지 못한다. 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적어놓죠. 그럼 그 1번을 우리가 수식으로 세워봐. 뭐야? 텐트 한 명에 5명이 들어간대. 여기에 5명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몇 명인 거야? 5x잖아요. 그런데 12명이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12를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니? 학생 수가 되는 거야.
학생 수는 5x 더하기 10이죠.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줄이거든요. 그 다음 줄. 텐트 하나에 7명씩 배정하면 텐트 9개가 남는다의 밑줄 긋습니다. 텐트 하나에 7명을 배정하면 텐트 한 개, 텐트에 7명씩 배정했더니 몇 명이 남았대요? 텐트가 9개가 남았대요. 텐트 9개 남았다. 이건데, 자,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자고. 얘를. 자, 우리는 실제 텐트가 몇 개인 거야? X개인 거야. 텐트가. 그런데 텐트에 7명씩 배정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텐트가 있는데 이 텐트에 이제는 7명씩 넣었다고요. 땡땡땡. 그러면 텐트가 몇 개가 남았대? 9개가 남았대요. 그럼 여기에 텐트가 이렇게 9개가 남은 거죠. 9개가 남은 거예요. 전체 텐트는 X개잖아요. 그러면 자, 또 요건 몇 개인 거니? 이 9개니까. 여기는 X 빼기 9 아닌가요? X 빼기 9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요거 X 빼기 9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8인 거죠. 아니야. X 빼기 왜 8이야? X 빼기 10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 합치니까 X 빼기 9인 거잖아요. 이해돼요? 자, 왜 이렇게 한 거야? 여기를 다 몇 명씩 채워지는 거니? 7개야. 7명. 나 오늘 내일에. 자, 여기 다 7명씩 채워지는 거잖아. 7명씩. 근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꼭 7명이 다 들어가나? 그건 아닌 거라고. 7명씩 채웠을 때 여기에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얘는 남는 텐트가 아니라 요게 남는 텐트인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예 비어있는 텐트가 남는 텐트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텐트 여기는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터 몇 명까지 가능해요? 7명까지 가능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9개가 남았잖아요. 그럼 9개가 남았으면 여기는 X 빼기 9개의 텐트가 있는 건데 그 X 빼기 9개 중에 X 빼기 10개에는 꽉 채워지고 남은 텐트에는 1명에서 7명까지가 찰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 1번식과 2번식을 합쳐버리면 하나의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연립부등식이냐면 학생 수에 대한 부등식이 돼요. 즉 5x 플러스 12가 전체 학생 수잖아. 그럼 그 학생 수는 이렇게 되죠. 뭐야? 여기는 최소가 되는 상황이잖아. 그 최소가 되는 상황은 뭐야? 7명이 x 빼기 10개의 텐트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텐트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7 곱하기 x 빼기 10 더하기 7이 되겠죠. 즉 이러한 연립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과학 부족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이제 요거 푸는 걸 알잖아. 요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됐었고 주의할 것은 x는요 텐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x는 뭐야? 자연수죠. y도 y래.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수도 자연수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했을 때 그 x의 범위가 나온다 한다면 그 중에 자연수 x만 뽑아내면 돼요. 자, 끝까지 풀어볼게요. 얘는 그래도 아까는 끝까지 풀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 풀어주면 이거 풀어주면 그냥 전개할게. 7x 마이너스 7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9 5x 더하기 12
넘겨주면 2x가 이거 69랑 12랑 더하니까 81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81, 40.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얘 풀어주면 5x 더하기 12, 7x 마이너스 70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63 이렇게 되고요. 넘겨주면 여기 2x 넘겨주면 10이랑 93을 더하니까 75가 되나요? 그러니까 x가 2분의 75, 37.5가 된다. 그런데 x는 그러면 이거랑 얘 사이잖아요. 37.5보다는 크거나 같고 40.5보다는 작은 거야. 근데 x는 뭐다? 자연수니까 x는 38이 되거나 아니면 39가 되거나 4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는 뭐야? 얘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이게 학생 수였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 x랑 학생 수에 대한 그러한 요 세 개의 정답이 있는 거죠. 정답 3개 다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야. 네. 그래요. 작년인가? 이렇게 된다고. 자, 이해됩니까? 자, 과부정 문제는 그래서 지금처럼 생각하는 건데 이건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어. 응용 문제에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과부정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 식을 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많이 풀어놓으면 처음부터 쓸 수 있는데 일단은 뭐부터 하라고요? 그림부터 그리라고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 그나마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8번 좀 지울게요. 자, 14-8번 그 맥스랑 민에 대한 얘기인데 상황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뭐라고 주어졌냐면 결국 이 얘기야. 맥스의 정의가 거기 막 나와 있어.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맥스 x, y는 x가 되더래. 그런데 y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맥스는 y가 되더래. 뭔 말이니? 둘 중에 큰 놈이 맥스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스 10,3은 뭐란 얘기야? 그냥 둘 중에 큰 놈을 선택하겠다. 10이란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둘 중에 작은 놈에 대한 정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민이 있는데 민 x, y는 그럼 걔는 이꼴 마이너스 맥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래요. 뭔 말일까? 민 10,3은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맥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마 10, 마 3인 거고 이거 얼마죠? 둘 중에 큰 놈은 마 3이잖아요. 그럼 마 3에 마이너스니까 3이래요. 그냥 돌려서 정의한 거야. 미는 뭐란 얘기야? 둘 중에 작은 놈이란 얘기예요. 자, 문제 풀자면 중간에 맥스랑 미에 대한 정의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그 발문은 대충 보셔도 돼요. 딱 봐도 알잖아. 느낌은 나오잖아. 그치? 맥스는 뭐다? 그냥 둘 중에 큰 놈을 맥스라고 하겠다. 민은 뭐다? 둘 중에 작은 놈을 민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요거네요. 맥스 그 다음에 민 A, B, A를 말한 얘기는 자, 우리는 A랑 B밖에 없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 아닐까? A가 더 크거나 B가 더 크거나. 그래서 첫 번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봐요. 두 번째, A보다 B가 더 크다고 생각해봐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얼마니? 민이니까 B네. 그쵸? B는 둘 중에 작은 놈이니까 B죠? B는 B예요. 그러면 B랑 A 중에서의 max는 누구야? A네요. 아, A죠. A보다 B가 더 크다면 요 B는 뭐야? 둘 중에 작은 놈이니까 A네요. 그럼 A랑 A에 대한 max는 그냥 A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정답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냥 max랑 B에 대한 정의 뭐냐? 그게 중요한 정의는 아닌데, 아니 정의라는 건 정리이지만 그냥 그거에 대한 기본 문제였고요. 기본 문제 14-9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요거는 좀 문제를 좀 약간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자, 상황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14-9번. 자, 다음은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다면 가장 큰 수를 찾는 과정이래요. 우리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얘를 A, B, C라고 할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얘가 곱과 합이 같대요. 얘를 다 곱한 거랑 얘를 다 더한 거가 같대요. 그래서 이 다음 줄에 이렇게 써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얘를 다 곱한 거랑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다라고 해놨다고요. 자, 이제부터 그냥 칠판만 보고 그냥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자연수 ABC를 찾는 게 문제야. 그냥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겠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변을 C로 나눠요. C로 나눠. 자, 왜 나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빈칸 문제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빈칸 추론 문제는 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둘째 의도는 뭐냐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빈칸만 채워라야. 그러면 이러한 추론 문제에서 그냥 뭘 하겠대라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왜 그런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빈칸만 채우면 돼. 자, 아무튼 이렇게 하겠대요. 자, 양변을 C로 나눠요. 그럼 얘 뭐가 되니? A, B 이꼴 그러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C가 가장 크거나 같은 놈이니까 C분의 A는 어떻게 했어요? 0보다는 더 크겠죠?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요? 분모가 분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C분의 A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야. 맞죠? A, B, C 다 자연수거든요. 자연수니까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 마찬가지로 C분의 B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야. 그러면 얘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면 왼쪽에는 최소를 쓰는 거니까 최소는 0, 0, 1일 때 등호 없으니까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오른쪽에 최대를 쓰는 거니까 최대는 1, 1, 1일 때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A랑 B는 자연수잖아요. A랑 B가 자연수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다? A 곱하기 B가 2가 되거나 또는 A 곱하기 B가 3인 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A 곱하기 B가 2란 얘기는 뭘까요? A보다 B가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가 1이고 B가 2란 얘기야. 그러면 A가 1이고 B가 2면 걔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냥. 왜? C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집어넣어주면 1, 2, C니까 2C가 이꼴 1, 2, 3 더하기 C가 돼버리거든요. 아, C는 3이네요. 됐죠? A 곱하기 B가 3이면 A가 B보다 더 작거나 같은 자연수들이니까 A가 1이고 B가 3이란 얘기고요. 그럼 A가 1, B가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3C가
이꼴 1, 3이니까 4 더하기 C랑 같은 거야. C는 2가 되네요. 그럼 얘는 모순이죠. 왜? 크기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었다. 요게 이 문제의 풀이였고요. 얘를 빈칸 추론으로 갖다 놓은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빈칸 채워주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 건데 연습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 거예요. 그냥 다 중복되는 문제고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서 빠르게 풀게요. 자, 10분 있다가 연습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 문자는 다. 자, 연습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자, 해보자. 얘를 연습 문제를 30분 내로 끝을 내봅시다. 30분 안으로 끝을 내봅시다. 자, 14-1번. 자, 다음 부등식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그냥 생각해서 풀지 마시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14-1번을 첫 번째 약간 편법을 쓴다면 숫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쓴다면, 자, 우리 14-1번 13페이지고요. 첫 번째 편법을 쓰겠다는 얘기는 그냥 얘를 만족하는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0, A, B 이런 꼴 이라고 있으니까 그냥 B 대신에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마이너스 4, 그냥 A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2,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서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객관식이니까.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제대로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수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생각합니다.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용해주면, 자, 수직선에 여기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요? A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A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B는 여기에 있겠죠.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보다 더 큰 거네요. 1번 맞는 거지. 절대값 A 어디 있죠? 똑같죠. A가 여기 있으면 절대값 A는 이거죠. 마이너스 A랑 같죠. 절대값 B는 역시 마이너스 B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더 큰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3번 A분의 1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A분의 1을 구하려면 사실은 마이너스 1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A분의 1은 그러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B분의 1은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B분의 1이 A분의 1보다는 더 커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다면, 또는 여기에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은 A분의 1은 여기로 가고요. B분의 1은 이쪽으로 가죠.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A분의 1과 B를 둘 다 안쪽으로 가죠. 근데 둘 다 안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B분의 1은 A분의 1보다 더 크거든요. 3번도 맞아요. 자,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수직선 이용해서 푸는 건 정말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수직선을 이용해서 실제 1번과 같은 정답이 나오는 그놈을 찾아주면 돼요. 자,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번 수직선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14-2번은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이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가 성립한대요. 우리는 1차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x는 전부 다 왼쪽으로, 그 다음에 x가 아닌 거는 오른쪽으로 밀어놓자 했으니까, 자, 얘를 풀려면 x를 다 왼쪽으로 다 넘겨야 되죠. 그럼 요거 넘겨주면은, 그리고 얘를 정리해주면 a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a제곱이 x-a에서 넘기고 넘겨주면 얘는 좌변은 a제곱 x 빼기 x니까 a-1, a 플러스 1,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자, 이 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대요.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일단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해 보자고요. a가 1일 때랑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a가 1이면 얘 0이죠. 그러면 0 곱하기 x가 a에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인데요. 그 무조건 0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잖아. 얘는 모든 실수 성립하는 게 맞아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 되네요.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아니잖아. 얘는 뭐야? 해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a가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입해서 이거는 생각해서 확인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4-3번. 야, 추억의 문제다, 그치? 추억의 문제. 1차 부등식 ax 플러스 b가 0보다 큰 해를 구했더니만 그 해가 x가 3보다 작은 해랑 같다면, 그러면 b-a x 더하기 a 더하기 3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래요. 내신할 때 많이 풀어봤던 문제네요. 자, 이거 해가 얘랑 같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1차 부등식이니까 이거 넘겨서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건데, 이 식이랑 같다란 얘기는 방향이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방향이 반대가 된 거니까, 뭐란 얘기야? a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 다음에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걔가 3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a는 음수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는 3이었다. 이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가 3이니까 b는 뭐야? 마이너스 3a인 거죠. 집어넣으면 되죠.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요 식은 b가 마이너스 3a니까 b 빼기 a는 마이너스 4ax 다 넘겨주면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집어넣고 넘기면 여기는 8a.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고요. 양수로 나누면 방향이 안 바뀐다. 여기는 마이너스 4a분의 8a가 된다. 마이너스이네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거는 뭐 중간고사 때 1학기 때 그쵸? 했던 문제들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계속 해볼게. 빠르게 그냥 잠깐만 정리하고 바로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절대값 x가 3이 돼요. 절대값 y가 마이너스 2고요.
절대값 Z가 절대값이래. 가우스가 1인데 가우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자, 얘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보자. 자, 얘가 3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가 3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다. 자, 우리 가우스 X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가우스 X가 3이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거다. 맞죠? 자, 계속해보자. 가우스 Y가 마이너스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얘는 Z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거죠. 아,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뺄셈 보기 싫으니까 물론 뺄셈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뺄셈 보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Z 범위가 답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마이너스 Z 범위를 구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쪽이 왼쪽이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것은 결국 얘랑 얘랑 얘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의 범위는 뭐가 되니? 한쪽에 등호 없으면 등호는 안 생긴다 였으니까 다 더해주면은 최소는 마이너스 1. 등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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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2. 등호 없으니까 그냥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가우스 값이 뭐야? 요 사이에 있는 가우스는 뭐밖에 없다? 0과 1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네요. 그죠? 0과 아니죠? 마이너스 1, 0, 1이죠. 왜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거고 여기가 0이 있고 1이 있으면 자 이때 가우스 값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때 가우스 값 0이죠. 이때 가우스 값 1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가우스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다 연습했던 부분. 아, 14-5번은 그냥 생색내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왜 굳이 연습 문제에 끼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14-6번도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14-6번의 두 번째 거는 한번 해볼게요. 자, 14-6의 2번. 절대값 x-1 그 다음에 1-2x. 자, 얘를 풀래요. 자, 이걸 푼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했던 거였는데 우린 요걸 만족하는 x를 이렇게 봤었어. 수직선에서. 얘는 수직선에서 1이 있다. 어떤 의미다? 1에서 x까지 거리가 3보다 큰 거다. 그러면 1부터 거리가 3인 점은 4랑 마이너스 2점. 그럼 거리가 3보다 크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큰 거야. 야, 연립 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x랑 얘를 만족하는 x의 공통범위니까 이미 만족하는 이 x 내에서 이걸 생각해주면 그럼 이때는 절대값 x-1은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이미 작은 상황이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 음수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걔가 1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계속해보자. 넘겨주면은 x 0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야?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계속 x가 4보다 크면은 우린 요거 풀 건데, 그럼 그때는 절대값 x 빼기 1은 그냥 x 빼기 1이고요. 얘는 1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넘겨주면 3x가 2보다 작은 거다, x가 3분의 2보다 작다가 되는데, x가 4보다 크면서 3분의 2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x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정답일 거야. 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절대값을 자체를 수직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거 먼저 풀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범위를 나왔고 그 상황에서 얘를 다시 연립한 거였어요. 자, 어렵지 않죠? (14-7번)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절대값 ax 플러스 1이 얘가 b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그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나오더래요. 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간단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바로 수식으로 풀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걸 바로 수식으로 풀면 이거라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b ax 플러스 1 b. 자, 마이너스 1을 다 이렇게 넘겨.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ax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제 a로 나눌 건데요. 근데 그 나눴더니만 얘가 되었대요. 도대체 a의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한번 이거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요 b는 양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b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럼 b는 양수일 거야. 그럼 b가 양수면 b 빼기 1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b에서 1을 뺀 거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랑 얘가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b 마이너스 1이 한 이 정도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한 이 정도 있을 거라고요. 맞죠? 왜요? b가 한 이 정도면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러면 b 빼기 1은 이거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이거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더 멀다고. 이게 더 멀어요. 원점에서 멀어요. 이게 가깝단 말이야. 근데 얘를 a로 나눴더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더 원점에서 멀잖아요. 뭔 말이니? a의 부호가 뭐란 얘기야? 음수가 됐다는 얘기죠. a가 만약에 양수였으면 이 방향이 그대로가 돼서 그대로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반대로 역전됐다는 얘기는 a가 음수였다는 얘기예요. 음수. a가 음수니까 따라서 이 해를 구하면 뭐가 되는 거다? x가 그럼 a로 나눠버리는 순간 음수로 나눴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가 a분의 b 마이너스 1인 거고 이쪽이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5가 되더라. 그러한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 다시요. 이거 문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상황인 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가는 흐름인지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풀지 않고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도 괜찮아. A가 양수일 때라면 나눠서 양수 홀수 나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나는 한번 접근을 좀 해본 거예요. 어차피 1차 부등식은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근데 그거를 누가 더 빨리 푸느냐, 이런 관점이었으니까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기초 문제라서 역시 넘어갈게요. 자, 9번과 10번인데 10번 먼저 하고 9번 할게요. 10번은 되게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아까 우리가 했던 정의에 의해서 맥스랑 민이 있어요. 맥스랑 민이 있는데, 자, 이렇게 물어봤어. 맥스 A, B, C 얘랑 민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구하래요. 자, 맥스는 뭐라고요? 가장 큰 값, 민은 가장 작은 값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가 제일 크다면 그러면 얘는 A죠. A가 제일 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작아요? A가 제일 크니까 A가 없는 애가 제일 작겠지.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작은 놈은 B 더하기 C죠. 그러면 A가 제일 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A, B, C 합이네. 똑같이 B가 제일 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맥스 A, B, C는 B가 될 거고요. 그럼 B가 제일 크면 이 중에 누가 제일 작아? B를 제외한 A, C 합이 제일 작겠지? 그러면 역시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네. C가 제일 큰다더라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니까 얘는 그냥 아하, 어쨌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4-9번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 선택. 내신할 때 많이 풀어봤죠? 누가 더 유리하냐? 유분리에 대한 문제들. 자, 이겁니다. 자, 역시 그대로 고등수학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연습하는 셈 치고 가면 되는데, 자,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아리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는데 한 장에 6,000원이고 5만원 이상 구입한다면 5,000원 할인 쿠폰과 7% 할인 쿠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7%가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몇 장 이상을 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몇 장을 구입할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따라서 그 몇 장이라고 하는 것을 X라고 생각하자, 미지수. 자, 선택사항은 두 가지죠. 5,000원 할인을 받을 거냐, 아니면 7%의 할인을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단은 어쨌든 할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5만원 이상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용할 것은 뭐냐면 6,000원짜리를 X장 써서 그것이 5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최소한 얘를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X 범위를 구하면 그냥 5만을 6,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냥 나눠주면 그냥 3분의 25 이상인 건 맞아요. 그런데 3분의 25 이상인데 X는 뭔데? 자연수잖아요. 따라서 X가 최소 얼마야? 3, 8에 24, 9장 이상인 건 맞네요. 됐죠? 자, X는 최소한 9장을 써야 되는 거죠. 최소한 9장
이상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자, 5,000원짜리 할인 쿠폰 받는다면 우리가 지불할 금액은 이거죠. 6,000원짜리를 X장을 썼는데 5,000원 할인이니까 빼기 5,000, 이게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고, 그 다음에 7% 할인을 받았다면 우리는 원래는 6,000 곱하기 X였는데 7% 할인이니까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100분의 7을 곱한다. 그치? 우리가 할인 받았으면 1-R, 만약에 증가했으면 1 플러스 R을 곱했잖아. 자,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면 이게 더 유리했는데요. 7%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더 금액이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을 적게 낼수록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값이 얘보다 더 커지는 들어간 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됩니다. 자, 별거 없어요. 자, 근데 단원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단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단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여기가 안 돼 있으면 2차 부등식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단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히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를 볼 건데 다시 한번 오늘 미리 받아갈 자료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내일 수업 참여 못 하시는 분들 하면서 내일 자료를 오늘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히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근데 자료 받아가면 요거 인강 자동 코드 보내주게 되고요. 자동으로 어떻게 보강은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자료 내일 받아가셔야 되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네, 두 분, 네, 두 분이니까 현우도 어머니한테 문자 왔었네. 두 분. 자, 내일 일단 결석하시는 분들 자료 일단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꼭 정규반을 입반을 꼭 나는 정규반 입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테스트 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수업했던 그런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께 다 간략적으로라도 다 상담은 다 할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을 따로 위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특강이기 때문에 아예 빠이빠이는 아니고 상담은 다 원하면 다 받을 거거든요. 결과 통해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대한 푸는데 너무 그냥 대충 막 찍지 마세요. 우리 어큐뮬레이트 볼 때 내가 참 채점하면서 몇몇 학생들 너무 대충 찍는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하는데, 다른 정규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정규반 자체는요, 특강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정규반 수업 혹시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정규반 현재 듣고 있는, 다른 정규반 듣고 있다. 없어요? 자, 정규반 자체는요, 5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에요. 5시간 수업입니다. 우리 특강 3시간이잖아요. 정규반 5시간 수업입니다. 시간이 길어요. 이거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존나게 버티는 거야. 힘들어요. 분명히
학습을 오래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아마 많이 그 시간이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정규반과 특강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처음이 달라. 왜? 입학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가 되는 실력 차이가 분명히 달라요. 실력 차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게 정규반이었으면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아예 처음에 나랑 마주칠 수도 없었어. 입반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기준점은 다르지만 근데 관리 자체는 더 확실하게 잘 되는 건 맞아요. 내가 특강하면서 그 부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수업 때 뭐 얘기를 하고 뭐라 해도 또 과제가 100%가 안 돼 있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거 되게 아쉽거든요. 그리고 오답에 대한 질문, 물론 클리닉 계속 참여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클리닉 참여를 못 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잖아요. 분들은 어제 그런 질문 처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정규반은 그게 뒤에 특강이 1시간, 정규반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1시간씩은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그 질문 처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내에 그 클리닉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가 더 철저하게 좀 진행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 반 있잖아요. 평균 점수가 막 5점대거든요. 5.4 이렇게 나와요. 그 누적 테스트를 보면. 근데 정규반은요. 평균 항상 8.5 정도 나와요. 누적 10문제 풀면은 8.5 정도 나와요. 그건 선생님이 통과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깝니다. 내가 엄청나게 까요. 계속 그 누적 과제 계속 시키고 추가 과제 더 주고 점수 안 나오면 계속 까고 계속 상담전을 계속하고 하거든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힘든 부분이고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더 효과를 얻어낼 거야. 근데 나는 선생님 반만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정규반도 똑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부를 더 하세요. 공부를 더 해서 다시 시험 보세요. 그래서 정규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통 개강이 8월달 한 20일 정도 이후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거야. 그럼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정석 돌리셔가지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보겠습니다. 해서 통과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 그리고 타 학원과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다 애정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를 두고 보지 못해.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 자체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반할 수 있게끔 점수 안 나오면 재시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 나오신 분들은 정규반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실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 3학년 분들 있죠? 3학년 분들은 수학 상 실력반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상을 만약에 지금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수학 기본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는 수상 실력반이 중3 학생한테는 개설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염두해 주시고요. 자, 시험지가 그래서 2개입니다. 2학년용 시험지가 따로 있고요. 3학년 시험지 따로 있습니다. 자, 2학년 분들 손, 1학년, 2학년 손.